안녕하세요. 디오렌즈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안경생활의 박경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 예. 저번 주는 영업 마감을 하느라 저번 주는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음, 오늘은 안경 렌즈의 가공 방식 중에서 프리폼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프리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부터 떠오르세요? 예. 보통 제가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교육을 하게 이렇게 해러 가면 이 프리폼 가공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개인 맞춤형입니다. 아니면 전가공입니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외적으로 다른 거 생각나시는 건 없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그 부분에서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좀 알고 계시는 프리폼 가공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세부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프리폼 가공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렌즈의 어떤 디자인, 설계 부분들을 먼저 좀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저희가 가장 많이 썼던 구면 디자인 렌즈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구면 렌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면 비구면 렌즈. 특히 비구면이라든가 양면 비구면은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이죠, 설계죠. 그래서 예전에 구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전면과 후면이 모두 구형 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수를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비구면 렌즈는 전면의 구형 커브를 이제 평평하게 커브를 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면 렌즈보다 얇은 어떤 커브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내면에 구형 커브로 형성이 되어 있던 부분을 또 이렇게 내면도 비구면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면과 후면 모두 비구면 커브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프리폼 가공의 어떤 디자인은 아마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사용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런 비구면은 전면의 커브 값이 동일합니다. 곡률 값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면 커브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평평하게 하면서 전면의 커브 값이 2커브다 아니면 몇 커브다 이렇게 평평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면 비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면 커브가 평평한 대신에 내면의 커브도 이렇게 평평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얕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일반 비구면은 전면에 가로의 축을 기준으로 둡니다. 그리고 양면 비구면은 가로와 이렇게 세로의 축, 두 개의 축이 공존을 하죠. 전면 커브와 후면 커브. 그런데 이 프리폼 가공은 내면에 제공되는 각 곡률 값입니다. 이 커브죠. 이 곡률 값이 있죠. 이 값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면 비구면 같은 경우는 전면 커브 가로값, 후면 커브 세로값 이 두 개의 축이 공존을 한다면 이 프리폼 가공은 360도죠. 360도. 이 360도 경선의 커브 값이 각기 다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야적인 부분으로 보면 360도라 요렇게 예를 들어서 비구면과 양면 비구면이 제공하지 못하는 수차 부분이 발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 프리폼 가공은 요런 360도 요런 이미지로 제공을 하게 되겠죠. 요게 이제 프리폼 가공의 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이렇습니다. 프리폼 가공은 일반 캐스팅 렌즈는 안경 렌즈의 전면에 이런 어떤 렌즈 디자인이 구현 실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폼 렌즈는 아무것도 없죠. 말 그대로 어떤 구면의 커브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처방도수라든가 태정보라든가 또 개인 팔라메타 값을 제공을 하게 되면 연산 프로그램이 정교하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도수라든가 태정보, 팔라메타 값을 다 계산을 해서
미세한 어떤 그 점들이라 그러죠. 10만 개 이상의 점으로 이제 가공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수차라든가 왜곡 부분들을 보정을 시켜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게 되면 어떤 특정 디자인이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소프트웨어. 네. 이렇게 디자인이 구현된 부분이 이제 하드웨어로 넘어갑니다. 가공 장비로 넘어가겠죠.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선반에 이렇게 렌즈가 있으면 이 다이아몬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폼 가공, 프리폼 개인 맞춤형 렌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에서 이미 디자인이 구현이 되고 하드웨어 가공 장비에서 그런 어떤 디자인이 구현된 부분을 실제 이제 가공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잠깐 이 말씀 좀 드리고 갈까요? 보통 보면은 이제 프리폼 가공 장비에 이런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예, 조그마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인조 다이아몬드가 있고 자연석이 있습니다. 왜 이제 두 가지의 다이아몬드가 공존을 하냐면 안경 렌즈는 물성이 다 다르잖아요. 인덱스가 다 다르고.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알맞게 가공할 수 있도록 인조 다이아몬드와 자연석 다이아몬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경 렌즈, 즉 고객의 처방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두 번째는 태정보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개인 팔라메타 값이 들어갑니다. 뭐 정점 간거리, 안면각, 경사각, 뭐 기타 등등의 데이터 값이 들어가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만족이 돼야지만이 완벽한 어떤 디자인을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태정보는 이제 가끔 이렇게 어 저도수인데도 전체적인 데이터를 다 이렇게 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원장님들 중에서. 물론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태정보는 프리폼 가공에서 두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요. 예, 두께적인 부분에. 그리고 이런 개인 팔라메타 값은 그 렌즈 디자인의 그 도수에 이 태정보에 어떤 그 발생이 되는 누진 다초점 렌즈의 어떤 수차 부분들, 시야적인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 팔라메타 값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강도 난시가 있다든가, 뭐 에디션이 높다든가, 아니면 합도수가 높다든가 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다 이런 어떤 개인 팔라메타 값을 제공을 해주시면 일반 뭐 이렇게 안 불러주셨을 때보다 좀 더 시야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수차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꼭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방도수, 뭐 태정보, 정점관거리, 경사각, 안면각, 누진대, 탄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야지만이 완벽한 프리폼 가공 렌즈, 프리폼 디자인의 누진 다초점 렌즈를 장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프리폼 가공의 그 원리는 전면에 이제 베이스 커브가 존재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커브부터 뭐 11 커브가 됐건 13 커브가 됐건 존재를 할 거고 이 커브 값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저방도수, 설계, 디자인이 되겠죠. 그리고 수차, 뭐 프리점 수차, 뭐 프리즘값, 착용자의 인치의 공학적 변수, 이 변수로 하면은 이제 개인 팔라메타 값이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 데이터들이. 그러면 이 전면의 커브 값을 기준으로 요 값이 다 달라지겠죠. 달라지는 게 아니고 요 값이 들어가면 이런 형태로 렌즈 안쪽에 디자인이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맞춤형 렌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처방도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디자인은 뭐 동일하겠지만 태정보, 개인 팔라메타 값 여러 데이터들의 개개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프리폼 가공은 개인 맞춤형 렌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캐스팅 렌즈하고 반대되는 건 뭐냐면 일반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캐스팅 렌즈는 이 누진부가 이 전면부에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얘는 이미 도수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이 에디션이라든가 커브에 맞춰서 누진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그리고 내면은 실질적으로 처방 도수만 만들어내는 거죠. 굉장히 다르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가공 방식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이제 두께적인 부분을 좀 나타내는 거예요. 연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요 어떤 처방 로스가 있고
정보가 들어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보면은 이거 이제 360도의 각 경선이에요. 예. 근데 이 공률값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태정보를 넣었을 때 이렇게 림 패턴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뭐 귀방향으로 뭐 몇 미리, 뭐 코방향으로 뭐 몇 미리 이런 형태의 두께적인 부분이 다 나타나게 돼요. 또한 뭐냐면 이제 선글라스 렌즈들을 주문을 했을 때 파이가 크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선글라스 렌즈는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림이 크죠. 예.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넣었을 때 이 렌즈 규격하고 이 렌즈 파이하고 안경테의 이게 림 패턴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패턴이 뭐 안쪽으로 벗어난다든가 뭐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죠. 예. 이랬을 때에 어 뭐죠 그 저희 이제 직원분들 같은 경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전화를 드립니다. 예. 뭐 편심 몇 미리 정도 뭐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눈에 예,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중심 두께 부분은 이제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렌즈가. 예. 요에서 중심 두께가 뭐 예를 들어 몇 미리가 나온다. 뭐 지금은 뭐 처방 도수가 뭐 어떤 도수인지는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예. 아무튼 요런 부분들이 실제 제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산 프로그램 중에 일부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편심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블러킹 아니 프리즘 처방한다. 예를 들어서 프리즘 처방을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 블러킹 단계입니다. 즉 몰드하고 렌즈하고 이제 이게 접착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선반에 물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블러킹 단계에서 뭐 프리즘 뭐 베이스 다운이다, 뭐 업이다, 비아이다, 뭐 오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값을 넣어주시면 이걸 사람이 손으로 이미지로고 맞춰가지고 프리즘 처방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프리폼 가공을 하면서는 이 프리폼 가공의 값만 이렇게 제공을 시켜주면 이미 이 프리즘 처방까지 프리즘 값까지 다 이렇게 처방을 해서 어떤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프리즘 처방, 뭐 편신값, 뭐 기타 등등의 옵션 값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이 지금 뭐 보시면은 이제 컴퓨터 이미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가 있는데 실제 프리폼 가공에 가공이 되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누에고치 그 실보다도 더 가는 게 막 이렇게 날라다닙니다. 가공이 되면서. 그게 이제 점가공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거의 나노 단위로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단위로 이게 가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요 이미지를 보시면 총 6개의 축이 있죠. 선반이 물고 있는 XYZ의 축이 있을 거고 다이아몬드가 물고 있는 XYZ의 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축이 돌아가면서 가공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 확대해서 좀 보시면은 이 부분이 0.000001 단위로 숫자가 바뀝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실제로 이게 점가공이 소수점 나노 단위로 가공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누에고치 실이 아니면 솜사탕이 이렇게 날리는 것처럼밖에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실제 뭐 가공의 값이 그리고 연산 프로그램이 준 데이터 값이 잘뭐 우리 하드웨어 가공 장비에 전달이 돼서 가공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프리폼 가공 렌즈들은 전면부에 누진부가 들어가는 캐스팅 렌즈보다 실질적으로 약 한 30에서 40% 정도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일례로 이제 저희 제품 중에서 프로라는 제품 뭐 우리 원장님 다 아시겠지만 프로라는 제품이 있는데 상평에 에드 200 정도 되는 렌즈를 우리가 가공을 하고 매핑을 이렇게 떠봅니다. 매핑을 떠보면 이게 실제 매핑이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지금 하늘색 라인까지는 우리가 시야 확보가 되는 라인으로 봐요. 요렇게요. 그러면 거의 원용 같은 경우는 하프 이상이죠. 예. 그리고 근용도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 캐스팅 렌즈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 뭐 데이터 값을 넣고 물론 뭐 노멀한 뭐 데이터 값을 넣겠죠. 표준적인 데이터 값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뭐 강도난시라든가 뭐 고 에디션이라든가 그리고 뭐 합도수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왔을 때 주변부에 발생이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수차 부분이
캐스팅 렌즈보다는 전면부에 이미 만들어져 있죠. 누진부가. 이거보다는 굉장히 수차의 보정이라든가 어떤 시야의 넓기 부분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프리폼 가공으로 하면은 뭐 굉장히 고가의 렌즈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프리폼 가공 렌즈들이 일반 캐스팅 렌즈보다 훨 고퀄리티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제공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 회사 제품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우선 먼저 단초점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단초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모노라는 렌즈가 있고 아토르라는 렌즈가 있는데 모노는 이제 일반 단초점이고요. 아토르 같은 경우는 이제 강도난시 있으신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 두 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두 렌즈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는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11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